직장에서 싸움이 났어요. 이게 과연 회사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동료랑 갈등을 겪다가 폭력까지 번졌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법원은 어떻게 보는지 오늘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내가 먼저 시작한 싸움도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주먹을 날렸는데 거기서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업무상 재해예요? 근데요, 법의 세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극적인 실제 사건 하나를 먼저 들여다볼게요. 이 야식비 때문에 시작된 다툼이 결국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사건입니다. 자, 시간은 밤 10시.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팀장이 팀 단합을 위해서 야식비 전체를 회식에 쓰자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부하 직원이 아니라고 불참자한텐 돈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맞선 거죠. 언쟁이 막 격해지다가 부하 직원이 팀장한테 이건 갈치다 이 한마디를 딱 던져요. 이 말에 팀장이 그만 이성을 잃고 주먹을 날린 겁니다. 두 사람이 엉겨붙어서 바닥을 뒹굴었고요. 동료들이 간신히 뜯어 말렸는데 분이 안 풀렸는지 팀장이 이번엔 대걸레 자루까지 들고 다시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팀장이 갑자기 힘을 잃고 픽 쓰러졌고 결국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맙니다. 자, 보세요. 사건의 시작은 분명 업무, 그러니까 야식비 문제였어요. 근데 폭력을 먼저 쓴 건 명백히 사망한 팀장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이 죽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시겠어요? 역시나 그렇죠.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우리 상식과 똑같았습니다. 팀장의 폭력은 업무가 아니라 그냥 사적인 감정을 못 이긴 개인적인 화풀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대법원은 이 죽음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아니 대체 왜? 우리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도대체 어떤 법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놀라운 기준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업무기인성입니다. 법률 용어라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법원은 누가 먼저 때렸냐? 이거보다 애초에 왜 싸웠냐?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어요. 이 싸움의 근본 원인이 뭐였죠? 바로 야식비 사용이라는 업무 관련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팀장이 먼저 폭력을 썼다고 해도 그 폭력은 업무상 갈등이 터져나온 결과물이라고 본 겁니다. 와, 정말 놀랍죠? 싸움의 시작이 업무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도 업무상 재해다, 이런 결론에 이른 거죠. 그럼 직장에서 싸우면 다 인정되는 건가? 싶으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정도를 또 따져보거든요. 자, 이번엔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비슷한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A 사례, 외국인 근로자가 상사 지시를 오해했다가 먼저 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홧김에 나무 막대기로 반격한 경우고요. 반면에 B 사례는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동료의 지시가 좀 기분 나쁘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관리자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대신에 그냥 대뜸 주먹부터 날린 경우입니다. 두 사건 다 업무 지시 과정에서 벌어졌어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반격, 다른 하나는 선제 공격이죠. 자, 판결이 어땠을까요?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A 사례는 상사의 폭행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다고 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됐어요. 하지만 B 사례는 합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먼저 폭력을 쓴 건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도발이다, 이렇게 봐서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에 수위가 중요했던 거죠. 자, 이번엔 또 다른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갈등의 원인이 개인의 행동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직무 자체의 특성에 있는 건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사례 C는요, 인사 담당 관리자가 보직이 변경된 직원의 앙심을 사고 쇠파이프로 공격당한 사건입니다. 사실 관리직이라면 이런 갈등 겪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번엔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사례 D. 한 직원이 업무랑 상관없이 회사에서 만취를 해요. 그러고는 장비 고장났다고 괜히 동료한테 시비를 걸다가 싸움 끝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결과는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법원은 사례 C, 그러니까 관리직의 경우에 인사조치에 대한 불만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직무에 통상적으로 따라오는 위험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례 D는요? 갈등의 주된 원인이 업무가 아니라 개인의 과도한 음주라는 아주 사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사례들을 쫙 종합해보면요. 법원이 직장 내 폭행 사건을 판단할 때 쓰는 명확한 기준들이 딱 보입니다. 이걸 제가 4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싸움의 발단. 이게 업무 때문이었나? 둘째, 격화 과정. 이 폭력의 수위가 사회 통념상 용납될 수준을 너무 넘어선 건 아닌가? 셋째, 내재된 위험. 그러니까 그 직업 자체가 원래 갈등의 위험을 안고 있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 넷째, 외부 요인. 음주처럼 다른 개인적인 요인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건 아닌가? 바로 이 4가지 질문이 법원의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꽤 큽니다. 업무랑 개인의 삶의 경계가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현대사회에서 과연 미래에는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갈등들이 업무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정받게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도 깊이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